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뭐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글쎄요, 작년 언제죠? 작년 2016년 5월에 지금 모래 보충을 하고 여지껏 모래 보충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보충이요? 교체인가요? 아무튼 최근에 그 모래가 뭐 글쎄요, 아주 좀 심하죠. 그 좀 추울 때는 좀 주로가 무거웠어요. 2월 5일인가요? 2월 4일, 5일, 뭐 또 그 전에 1월 21일, 22일, 또 7, 8일은 안 그랬고, 조금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서 조금씩 가벼워질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24, 25일 그 이후로 좀 이 주로의 어떤 그 변화가 좀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면 글쎄 이날 뛴 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첫째 주에 뛴 날, 셋째 주에 뛴 말들, 요 비교가 좀 잘 안 돼요. 좀 어렵습니다. 좀 많이 헷갈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면 좀 적중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개 경주씩 해드렸는데, 오늘은 하나씩 더 늘려서 토요일 4개, 일요일 4개입니다. 근데 뭐 제가 자신이 있어서 4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좀 경주가 어떤 흐름이 요렇게 좀 흘러갈 것이다, 이제 그런 경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3개씩 정도,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다 맞은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좀 그런 위주로 좀 경주가 좀 풀어지는 위주, 또 그다음에 어떤 잠재력 있는 마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경주, 그 3월 4일 토요일 첫 경주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4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1경주와 3경주, 그다음에 5경주, 10경주. 이게 뭐 자신 있다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요렇게 여기까지는 사코나까지는 요렇게 좀 오지 않겠느냐, 전개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인데요. 8마리. 토요일 1경주가 분할이죠. 예, 분할 경주라 또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 6번 영스톰입니다. 등치가 좀 한 470kg짜리 괜찮아요. 체형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동치에 비해서 약간 그 벌어진 그런, 그러니까 짧아 보이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조금 낮아 보이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을 뛰면서 직전 2번 문세영 기수와 페로비치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3착으로 왔는데, 일단 분할이 되면서 운이 좋은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매번 이제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그 결정력이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첫 경주를 좀 골랐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 나중에 이런 것들만 좀 호전이 되거나 고쳐지면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얘는 역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뒷다리가 좀 짧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YYY의 혈통이다 보니까 다들 조금 약간 고개를 높이 들고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인지 뭐 제가 보기에는 뒷다리가 좀 짧아요. 고개는 안 높아 보여요. 저는 이 이유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호전이 되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그 잠재력,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잠재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경주를 골랐고요. 자, 이 경주에서 뭐 영스톰이 지금까지 1200, 1300을 2번 뛰었는데 그 정도만 뛰면 여기서는 오죠. 여기서는 옵니다. 오는 마필인데 문제는 축이 딱 서 있는 그런 경주에, 자, 후착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1번 탐나킹이 있고요. 2번 사커 글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좀 꼽을 수 있나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3번 너블리 탱고도 뭐 조교는 잘했고, 그 다음에 빛나는 꿈도 주행심사는 뭐 라스트에 조금 걸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편성에서는 뭐 딱 부러지게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3번, 8번은 조금 그렇다 치고, 이 탑락킹의 어떤 잠재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글씨도 안 되냐? 왜냐하면 자, 사커글로리라는 이번 사커글로리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4일 날 뛰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6년도 가장 가벼운 주로가 12월 24일, 25일이었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주에 23일 날 금요일 날 주행 심사해 가지고 실패해 본 예상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만 갖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날 24일 날 경마가 이루어졌는데 그 24일 날 뛴 말들이 보통 제가 계산하기는 빠른 좀 느린 말들은 1.5초, 2초까지 기록을 단축을 시켰어요. 무척 빨랐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빨랐기 때문에 지금 사커글로리가 1분 1초 9를 뛰었죠. 1분 1초 9면은 얼른 잡아서 1분 2초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1.5를 더하면 1분 3초 5 내지 1분 4초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가? 근데 지금 얘가 10주 만에 나오고 또 역시 10주 만에 나오면서 이 영스톤과 같이 역시 YYY의 혈통입니다. 글쎄 암말인데다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말 가격은 그렇게 경마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 요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탑나킹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이 탑나킹의 발주를 보면은 일단 발주가 안 돼요. 게이트 이탈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라스트에서 말이 걸음이 살아 있어요. 주행도 참 안정돼 있고요. 약간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 마필이 같은 소속조의 야호 오로라 한 500km 나가는 마필하고 같이 얘랑 똑같이 나가네요. 동반 습보를 했는데 말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주폭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주폭이 약간 큰 단점이 있는데 유연해요. 상당히 유연한데 오늘 제가 이 마필의 어떤 잠재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게이트 위치가 너무 좋고 일단 주행심사에서 발주는 느렸습니다만은 목요일날 발주 연습도 했고요. 그래서 발주가 그렇게 안 되는 마필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필이라 주행심사에서는 조금 주춤했을 수도 있습니다. 발주만 되면 1번 게이트에 있죠. 1000m.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사커글로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면 12월 24일 날 뛴 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경주에서 조심해야 될 마필은 오히려 1번 탑나킹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경주를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3경주입니다. 토요일 3경주 1300m. 자, 이 경주는 다시 한번 초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놈 참 고집 세구나 이렇게 좀 그러실 텐데 저는 이 3경주인데 3경주인데 7번이죠. 초원장. 자, 다시 아까 첫 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유연함은 갖고 있어요. 아주 이건 장점 중에 큰 장점이에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주폭이 큰 상황에서 어리다 보니까는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이게 막 체근을 하면은 막 두들겨 패거나 강하게 추진을 해서 몰아서 가면은 초반에 힘을 쓰는 거죠. 결국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 주폭이 큰 마필들은 빨리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자, 직전에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고, 지난번에, 누구죠? 최범현 기수가 조금 앞에 붙어갔죠? 앞에 바짝 붙어가는 게 그게 실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스타트 나온 상황에서 이미,
안 되겠구나. 저렇게 타면은 그 아래 어떤 그 아직 어린 마필을 갖다가 초반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그거 있죠. 100m를 50m를 100m를 힘을 쓰면 여기서는 200m 이상의 어떤 힘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최범민 기수가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베테랑 기수가 두 번 실수할 일은 없고요. 자, 그런데다가 이 초원장이 지금 직전 이상의 어떤 그 강한 훈련을 했어요. 소속조의 그죠? 29, 17, 6번. 30 땡스빈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직전에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얘가 이제 그 단점은 있어요. 왼쪽 뒷다리라 그랬나요? 지난번에? 예, 왼쪽 뒷다리가 조금 많이 파행이 예, 파행이라 그러면 좀 뭐하고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땡스빈하고 동반 스포를 하면서 여기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여. 이 상황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코너까지 여기까지 딱 보이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1코너를 지나서 죽었던 탄력이 이 길게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좀 입상권에 있다. 자,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경주를 누가 풀어가나요? 4번 천년함성이 풀어갈 겁니다. 4번 천년함성이 선행이죠? 리레바다? 리레바다는 그렇게 안 빨리. 일단 천년함성이 간다고 봐야죠. 근데 얘는 뭐예요? 발을 상당히 꺾고 그 벨리 기수가 선행 가서 뭐한테 덜미를 잡혔죠? 예, 알파칸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그 당시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3이었었어요. 걸어왔어요. 물론 이경주도 지금 주로가 가볍고 이경주도 뒤에서 좀 빨리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중에 비가 와서 지금 주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라트에서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2번 리얼 걸치하고 3번이죠? 3번 뉴월드 스타. 마찬가지예요. 이 리얼 걸치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없는데 얘도 뒤에서 이제 얘가 4번이 앞에 간다면 한진말이냐? 한진말이죠. 예. 4번이 앞에 간다면은 얘는 뒤에서 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3번 이 뉴월드 스타가 거의 530km, 예, 너무 크고 느려요. 지난번에 공백기 이후에 지금 조금씩 뭔가 걸음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느립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직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직전에 제가 뭐 전혀 뭐 너무 크다라고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올라오는 마필이 두 마필인데 특히 얘도 좋아졌지만 리얼 걸치의 이기의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가 좀 짧아서 신장력이 조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기의 기수가 지난번에 잘 탔죠. 예, 그 정도만 타주면 여기서는 리얼 걸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4번 천년함성이 가면 얼만큼 버티느냐. 버티지 못했을 때는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올라올 수 있는 마필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거리 1300m고요. 일단 9번 금봉왕입니다. 이거 참 말이 지금 힘이 차가면서 그동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가요? 태종이 유승환 찬호 이렇게 유승환 기수가 주로 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유승환 기수가 좀 많이 조교를 해가지고 탔던 마필인데 남이 타면서 이제 다른 훈련 승인자들이 조교를 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페로비치 기수까지 왔는데. 자, 그동안 유승환 기수가 조교했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이 이제 어떤 파워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워감이 없기 때문에 내측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말이 이제는 끌고 다녀요.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해요. 근데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그게 습관이 됐는지 자꾸 조금 기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내주로에서 외주로로 나와서 조교를 했다라는 거고, 조금 요 기대는 것만 잘 뭐 페로비치 기수 정도면 충분히 제어를 하겠죠. 안정적이죠. 일단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2번 진격의 천마보다는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이제 12번 진격의 천마가 선행을 가면 돼요. 선행만 가면은 뭐 이렇게 9번, 12번 얘는 따라가고 얘는 선행이기 때문에 뭐 진격의 천마가 지금 12월 25일 날 22초를 뛰었고 그 다음에 2월 4일 날 23초를 뛰었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1300에서 1분 22초 0을 뛰었어요. 근데 이게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 맞죠? 25일이요. 25일이고 그 다음에가 2월 4일인데 1분 23초 9를 뛰었어요. 이게 그 이유죠. 2월 4일이었었고 거의 두 개예요. 1분 거의 2초 차이가 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인데 그동안 지금 부산간 누구죠?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계속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선행을 2번 나가서 이겼습니다. 한 번은 현무한테 잡혔고 지난번엔 푸른 세대인데 푸른 세대가 결국 그 경주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금봉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조건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를 했다. 그래도 상대가 약해서 봐줘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이 두 마필을 인정을 한다면 배당은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을 거고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뭐 4, 5번 야오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평균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이 마필이 지난번 하나 이긴 건 잊어버리자고요. 그럼 한번 뛴 걸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능력을 발휘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능력 발휘가 됐다고. 왜 선두 외곽에 가서 붙어서 탔는데 베스트 캠프가 선행을 갔어요. 베스트 캠프라는 마필이 센 마필입니까? 그 다음 번 과천원도 천왕별 퍼펙트로 해가 정말 상대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다가 라스트에서 경합해가지고 간신히 이겼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거만 빼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만 빼놓고 본다면 평균치가 약해요. 평균치가. 근데 금봉항 같은 경우는 23초대를 꾸준히 뛰었던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진격의 천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만 가면 저 야오자이언트가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야오자이언트보다는 더 좀 좋아진 마필. 아까 처음에 그 삼경주에서 말씀드렸던 이 7번 땡스빈입니다. 땡스빈. 이거 제가 어릴 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얘는 한쪽 뒷다리를 약간 부자연스럽게 썼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000m에서 박태종 기수가 1300에서 선행, 1300 맞죠? 1300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1분 25초대를 뛴 마필이에요. 계속 1분 25초대를 뛴 마필인데 글쎄요, 지난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5일 주로가 이거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주로를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라스트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좀 있으면 나오나? 14초예요. 라스트 활용 타임이 14초인데 그래도 이 14초지만 14초 같으면 제가 쓰는 거라 그랬죠. 14초지만은 말이 꾸역꾸역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주로가 무거웠다. 무거웠는데도 14초면은 13초 5 이전은 봐줘야 돼.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 13초 오면 이 경주에서는 오는 거죠. 네. 지난번 뛴 그 주로가 그렇다면은 14초 0이면은 한 13초 5까지 봐줄 수 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초원장하고 동반 스포라는데 얘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마필이 똑같이 저 건너까지 가요. 이 마필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연스러운 걸음 때문에 라스트에서 매번 안으로 기대거나 탄력이 심각하게 많이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 건너까지 이 정도 갈 정도면은 13초 5는 봐줘야 된다. 라스트 활용 타임을요. 그래서 이 경제 물론 인기권에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데 금봉황하고 진격이 천마가 어떤 공략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면 한번 땡스빈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10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 자, 이 경주를 고른 이유는 이제 7번 황금소리.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인기마가 아니라 저는 이마필이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인기마 올 대가리예요. 전 예상지 뭐 전 예상가가 다 머리를 잡았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12번 포머 미션을 잡은 뭐 예상가나 종합지도 예상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7번 황금 소리가 제가 그 누구죠 유승환 기수가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거리가 길어서 아직 어린데 물렁물렁한데 여물질 않았는데 장거리까지 다 빨리 소화시킬 수 있겠냐. 근데 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전에 전전에 제가 이마필의 어떤 유연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1700을 바로 소화시켰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뭐 문세영 기수에다가 뭐 조교 뭐 열심히 했고요. 말이 완전히 뭐 완벽하게 힘은 차질 않았어요. 그 라이온 라운 트로이카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조금 매를 맞았었고 그 전에 골드 시나요? 골드 시나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여기서 넘어서는데 같이 오다가 여기서 넘어서는데 때리니까 넘어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빛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날 그랬을 겁니다. 때리는데 바로 반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세가 웬만한 어린 마필들은 좀 흔들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잠재력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반대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포머 미션입니다. 포머 미션. 자, 하만식 기수가 입상했을 때 어디 있었어요? 깡바닥에 있었습니다. 깡바닥에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는 앞에 갔어요. 제가 뭐 지수제라든가 고개 높은 마필들 그러니까 어떤 초반에 힘을 쓰면 안 되는 마필은 문세영 기수가 조금 안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이 마필은 뭐가 단점이야? 발을 높이 써요. 그러니까 발 높이 쓰니까 힘을 쓰는 마필들, 힘을 쓰면 안 되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좀 이렇게 바짝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힘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만식 기수가 탔을 때,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전혀 다른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전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더 좋은 게 화면에 비쳤는데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못 왔을까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예요. 페로비치 기수는 정말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눈치를 채요. 이마필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쿠야수 같은 기수예요. 그냥 그날 당일날 기수 변경이 돼도 이마필의 어떤 습성을 타면서 아는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뭐 물론 어떤 예전에도 보면 그런 기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타는 베테랑 기수들은 금방금방 눈치를 채는데 물론 문세영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마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으면 더 잘 탔을 수 있는 뭐 페루비치 기수보다 더 잘 탈 수 있지만 그날 당일은 조금 뭐 습관적이랄까요? 그냥 앞에 조금 붙어 나가면서 약간 이제 라스트에서 무너졌는데 뭐 오늘은 그럴 일이 뭐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두마필이 인기권에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9번 대박입니다. 이 두마필이 아마 인기 뭐 배당이 저배당일 겁니다. 근데 이 대박인데 이 황금소리랑 똑같은 마필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시장에 가서 제가 계속 쳐다보는데 나갈 때마다 흠을 못 잡겠어요. 가서 예시장 가서 봐도 아무리 봐도 흠을 못 잡겠습니다. 흠을 못 잡겠는데 글쎄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타본 사람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게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폐활량이죠, 폐활량.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 많이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사인 볼트하고 황영조하고. 우사인 볼트는 단거리를 뛰어야 되는 그런 폐활량밖에 없는 거고, 그 만약에 우사인 볼트하고 황영조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보십시오.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이기겠어요? 황영조 선수가 이기죠. 그럼 황영조 선수는 1m 68인가 밖에 안 될걸요? 그 다음에 우사인 볼트가 2m 몇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황영조 선수의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가슴이 이렇게 앞뒤가 넓답니다. 그만큼 폐활량이 좋은 거죠. 그 어머니의 그 피를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근데 이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대박이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장 가서 흠을 못 찾아서 나오면은 조교를 많이 열심히 좀 쳐다보는 게.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는 그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도 보니까는 조교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말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40km로 오면은 점점 떨어져요. 35km, 30km 일로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바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폐활량이 좀 약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직선에서 습보를 하면은 탄력이 좀 여기서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1코 나가니까 그냥 거의 구보 수준이에요. 습보에서 구보 수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이상혁 교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교를 찬찬히 했어요. 조금 월요일날 한번, 목요일날 살짝 한번 그렇게 놔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힘을 좀 남겨봤어요. 남겨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폐활량만 제가 모를 뿐이지 생김새가 뭐 그렇다고 생김새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분명히 띄워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폐활량을 얼만큼 보충을 했느냐, 보강을 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일단 이 대박이다가 조금 뭐죠? 조교 패턴을 좀 바꿔봤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체중이나 컨디션 체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쉽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경주를 많이 빼니까 여러분들 뭐 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경주는 사실 이런 전개나 어떤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경주 전개를 제가 꿰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경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경주들은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였습니다.